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검찰을 살펴보는 본격 검찰 관찰 토크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본격적이기 전에 뉴스토마토 오늘자 단독 보도. 뭐 주된 내용은 여론 조작. 윤석열 후보를 2, 3% 앞서게 좀 해봐라. 라고 했던 그 내용, 예. 녹음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여론조사 하면서 보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정.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샘플이 뭐 1000명 조사하면 200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안 나오면은 10명 하면은 그걸 곱하기 뭐 20을 해가지고 그냥 숫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보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요 내용은 사실 이제 강혜경 씨와 얘기가 나오긴 한 거지만은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엊그제 SNS에 말씀을 하긴 했어요. 페이스북에 되게. 올려서 네. 그런 거 올렸잖아요. 명 씨가 운영하는 피날에서 윤 후보 측에 붙어서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 네. 뭐 그런 얘기 한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고 이것도 결국은 명 씨의 역할이 그런 거 판을 짜고 사전에 여론 조사를 통해서 약간의 그 자기의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는 사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게, 이게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이걸 알았다면 그 성격상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네. 저 윤석열 대선 캠프를 만들 때 네. 어떤 팀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거티브 대응팀. 아. 워낙 네거티브가 많고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거기 주진우 전 검사를 앉혔다고 해요. 지금 나중에는 이 정부가 꾸려졌을 때 법률 비서관으로 그렇죠. 갔다가 지금은 그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됐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인 이렇게 판을 짜고 뭐 띄우고 이런 작업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참 귀한 존재로 여겨졌다. 명태균 씨가. 네, 그런 말. 그러면은 선거 캠프끼리는 이제 사실 이제 서로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뭐 도지사가 그걸 알았다는 말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저기 누가 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걔나 뭐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창원시 공무원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 하면서 3천만 원과 골프채를 받고 2020년에는 경남대 교수를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선거 여론을 돌리다가 그 공표하면 안 되는 여론조사인데 공표를 했다가 또 벌금을 받고 이러니까 이미 지역에는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어느 캠프에 갔다 그러면 그 캠프에서 뭘 하고 있겠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을 한 거고 뭐 증거를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홍준표 당시 후보도. 그렇죠. 자기들도 여론조사 회사를 끼고 후보들마다 그런 걸 계속 돌리잖아요. 공표되는 거, 공표되지 않는 걸 계속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을 그 당내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 윤 후보가 앞서간다는 걸 띄우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피해난이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논란도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당 내부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좀 예상했던 거 아닌가 하는 수준인데 명 씨를 만나본 몇 사람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 엉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엉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몇 가지 일로 뭐 기소되기도 하고 뭐 유죄도 받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이 그 판을 짜고 기획을 하는 능력이 꽤 있다라고 하고 또 주역을 공부했는지 사람을 보는 눈도 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걸 김 여사가 면접 보라는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럼에도 오늘 보도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젊은 층 이렇게 확보해서 그거 좀 많이 포함시켜라. 개수 조정해라. 그래서 2, 3% 올려라. 이거 정확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얼핏 봐도 선거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 당시에 스피커폰으로 대통령 당시 후보하고 부부와랑 같이. 그럼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뭐 모든 증거가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조각들이 보이는 것이 사실 처음에 그 강모 씨가 양심 선언
이라고 해야겠지. 예, 했을 예, 때부터 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결과 다 나오면 얘기하지 말고 네. 중간중간에 자기한테 보고하라. 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여론조사라는 건 인구의 그 대비로 성별 대비, 맞춰서 해야 연령, 됩니다. 뭐 예. 진보, 보수 이렇게 대비해서 작은 모형을 만드는 건데요. 네. 이게 여차직하면 내가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 다 나오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보고해. 얘기해라. 그 왜 중간중간에 보고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미 그때 나왔었죠. 그리고 윤석열, 그 명태균 씨 말이긴 한데 윤석열이 나를 자꾸 찾는다, 갖고 오라고 한다. 하죠. 예. 라고 하는 건 그 둘 간의 교감이 있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알았다면 지금 명태균 씨 얘기로 보면 매일 스피커폰으로 당시 통화를 하면서 부부랑 얘기를 했고 여론 갖고 와가지고 보고하고 조작하고 돈도 지금 3억 몇천짜리 했는데 받지도 않고 제가 지금 대충 따져봐도 지금 다 범죄 같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RS 조사하는 비용이 네. 싸잖아요. 예, 예, 아까 예. 그래도 뭐 저 대화에 나오면은 40만 원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그 실제 전화 면접을 하고 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샘플도 어려운데 네. 이 ARS는 없으면 보정을 해서 돌리잖아요. 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회사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게 다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고 때문에. 보정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여론조사 회사가 가진 문제점들을 좀 더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된다. 필요도 예, 있을 것 있겠습니다. 같다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저는 네. 또 선거에 뭐 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굉장히 혼탁해요. 예. 사실은 선거 선거명 해보셨어요? 아니요, 제 지인이. 아, 예. 그래서 아는 온갖 사람. 사람들이 캠프를 다 찾아옵니다. 예. 심지어 뭐 3만 부, 5만 부 명부를 들고 와서 이거 네. 한 사람당 5만 원 쳐주세요. 제 이 사람 다 표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하면 A 캠프에서 거절을 하면 B 캠프로 가겠죠. 그러면은 B 캠프에서도 A 캠프를 이미 다녀온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인력이 예. 막 다 고판이 빤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명 씨가 윤캠프에 참여해서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건 충분히 짐작하는 바였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첩자들이 그 캠프에 스며들기도 첩자도 있습니까? 예. 예. 이 나중에 매수되는 경우도 있고 음. 처음부터 첩자인 경우도 있고 나중에 매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지고 난 후에 회계 담당자를 찾아서 너 좀 던져줘. 그럼 그 사람한테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새 채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는 국당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민의힘.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도 나오고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녹음에도 그런 게 나왔죠. 나는 민주당보다 국당이 더 싫어라는 내용이 싫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당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팽배했기 때문에 다 그 국당에 대한 가담 전력이 낮은 얕은 사람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또 뭐 요건 추후로 다시 아마 보도가 될 것 같고 명태균 씨가 또 아마 SNS 쓸 것 같고요. 뭐 이거 지금 보면 뭐 보도를 하면 SNS로 하고 정치인들이 답하고 그렇게 보도가 커지는 모양새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2% 앞서게 해주있어. 이 단독 보도입니다. 자, 저희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이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또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지금 계속 처분할 것이다. 이번 주에 할 것이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기소할 것이냐. 다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좀 기소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다. 답정너라고도 하죠. 네.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할 거라는 거는 이미 뭐 지난번 그 검찰에서는 법리적인 분석 뭐 이런 이유를 들이댑니다만은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검사장 인사 네. 이때 임명한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이원석 총장의 지시도 어기고 경호처 건물로 가서 출장 조사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이런 사람이 결정할 건데 그걸 제대로 처분하리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출장 조사하면서 샤넬 화장품 명품백 받은 걸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죠. 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항소심 판결문 분석해 보니까 네. 손모씨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검찰 주변에서는 18일에 지금 서울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17일 날 모레 발표를 해서 18일 하루 그냥 얻어맞고 넘어가자는 의견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폭탄을 터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김건희 여사를 근데 결정 안 해도 또 국정감사에서 혼날 거예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은 예. 그때 또 청문회하고 난리 날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매 매를 그냥 맞는 게 낫다. 가자 한꺼번에 틀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검찰도 살고 윤 대통령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뭐죠?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팁 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하는 겁니다. 아,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휘권이 있네 없네 할 게 아니고 네. 심우정 총장이 김건희 여사 가족 아니잖아요.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본인이 하면 해서 돼요.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심의 회부를 하고 네, 회부 결정에 따라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하면 하는 거고 예.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결단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다들 그러잖아요. 예. 법조 선배들이 김 여사 문제 전화하면은 아이고 선배님 그렇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처치가 못 된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리가 아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심우정 총장이 결단하면은 심 총장도 살고 검찰도 체면 세우고 예. 윤 대통령도 부담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석삼조. 자, 그게 딱 이 힌트를 주셨는데 그렇게 네. 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가장 문제가 판결문 같은 거 보면 지금 다 민씨 같은 거 임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여기 자기 통정 매매했다고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랑.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대질 조사도 하고 아니라면 좀 진술이 엇갈리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불기소한다.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을 안 하지만 검찰은 상관없죠. 왜냐면은 상관없습니까? 용산으로서는 일단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옅어지고 예. 있다는 경계심을 느낄 텐데요. 네. 그럴수록 도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결과 내놔라. 그래서 네. 이게 민심의 눈치를 보고 뭐 민심의 저항을 불러올 거지만 그 검찰은 상관없는 거죠. 네. 자기 인사는 용산에서 나오는 거고 용산은 지금 조바심이 검찰에 대한 컨트롤이 약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낄 그런 것 거니까 같아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네. 위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는 납득할 만한 결론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요. 예. 한 대표가 최근에 뭐 김 여사 관련해서 공개 활동 자제하라, 국민이 그렇죠. 납득할 뭐 수사 결과 내놔라, 내놔라. 대통령 뭐 그 한남동 라인 뭐 인적 시신해라. 예. 점점 세십니다 계속. 세게 가는 이유가 이제 이것도 날짜가 바뀌었죠.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한 독대에서 예. 이런 주제로 얘기하자. 심사숙고해서 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뭐냐 법무장관 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라는 얘기는 기소하라는 얘기잖아요. 기소를 해라. 예, 기소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할만하다. 자기도 수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용산은 저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근데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시지만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을 통해서 특히 JTBC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대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들 수사 자료가 아마도 이 검사들 통해서 유출된 거 아니냐라고 이문정 검사가 다른 방송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어떤 이 검사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수사팀의 구성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사실 아, 전부 다 이 그렇겠죠?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미 그 이성윤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해오던 수사였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 그리고 네.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다 지금 자천돼 있죠. 왜냐하면은 문정모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검사들도 기록을 일단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성경호 검사장하고도 대립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반윤이라고 하는 검사들만 반감을 품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호 검사장으로 일부에서는 성경호 검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검사에 네. 뭐 관계된 사람 네, 뭐 그래서- 이원석 정경호 라인이 푼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얘기도 네. 있긴 있죠. 근데 검사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킵을 해두거든요. 네. 그래서 들고 검사일 있겠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사실 그 변호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장자연 전화 통화 기록을 예. 검사가 퇴직할 때 들고 나갔어요. 네. 그 뭐
이우재 네. 삼성가 이러한 뭐 나중에 이혼했지만 네. 그분하고 뭐 또 동아라든지 이무재죠, 이무재. 예, 네. 이무재 네. 죄송합니다. 네. 이무재 씨랑 뭐 여러 가지 그 고위 인사들 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예. 통화 그 왜 들고 나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자기가 뭐 유용하게 다른 목적으로 쓰기 활용하려고. 위해서 예. 들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김상규 검사도 그 기록을 들고 나갔다가 뭐 처벌받았죠. 그렇죠.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약간 그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니, 이게 변호사가 낼 리는 없거든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상황 내면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불리해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특수통 출신들은 자기 살 길은 찾아 놓는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자기 하죠. 목숨, 자기 살 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누군지 특정하기가 안 쉬운 사건들. 네. 아니 사실 아까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지만은 홍준표 시장 수사할 때 기자들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 특수부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 위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다가 기자들한테 뭐 하다가 한두 번 흘리고 가면은 거기에 일면 톱 나오고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제 내부 관측이 있긴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뭐 도이치모터 사건 어떻게 결과가 날지 곧 불기소 결정이 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최상병 사건도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구지검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시킨 다음에 공수처 또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좀 충격적이에요. 이때껏 그렇게 막았던 게 그냥 풀리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경찰의 무혐의 그 결정에 대해서 네. 유족들이 지금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네. 대구지검이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한 건 지난 7일인데요. 네.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또 검찰이 얼마나 또 깨지겠습니까? 예, 혼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피고발인이니까 뭐 피의자 신분이죠. 네. 검찰이 이번에 뭐 피의자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드디어 칼을 빼든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검찰도 각자 도생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쩌면은 검찰로서는 외통수 아니겠습니까? 네.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 아닌가. 아직은 사실 윤석열 검찰입니다. 대구지검이 수사하는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권 남용 이런 거는 공수처에 지금 가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 검찰이 칼을 빼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혜병 유족이 이 신청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의 결정을 아무런 수사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또 문제네요. 그럼 봐주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특검 주장은 명분을 또 얻을 더 것이고 커질 예. 거고. 일단 검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차적으로 당연한 걸 한 겁니다. 아하. 대구지검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검찰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공수처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도 확보하고 이렇게 보강 수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 해보니 경찰 결정도 똑같더라. 이렇게 하면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 아니 일방적으로 아. 봐주기 한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런 뜻들 좀 비슷해 보이.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이 시간을 번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비슷하냐면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김광호 전 맞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때의 사례와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잡음이 뭔가 검사들 사이에 미래 권력에 좀 줄을 쓰는 거 아니냐. 이게 현재 권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 그런 그건 아니다. 검사들은 정확한 판단, 종국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일단은 예. 검사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기회주의자니까 네. 어쨌든 증거를 확보해 놓으면 이걸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주의자요. 예. 이거 숙성시켜서 익히면 되죠. 뭐 떨 수도 있고 뭐 위에서 너 검사장 시켜줄게 이러면 그러면 무혐의로 떨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말로 이 정권이 뒤집어질 위기에 온다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도 되고 근데 자료는 일단 확보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죠. 검사 근데 이거 다른 질문이긴 한데 다 기회주의입니까? 좀 이렇게 딱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검사는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옛날에는 좀 기계 있는 검사들 우리 얘기했잖아 옛날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부천서 성고문 네. 사건 때도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네. 사실은 다 문기동 수사 다 했는데 이걸 기소유예 처분하라 그러니까 막 검사들이 밤에 뭐 밤새 통음을 했니 뭐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검찰은 인사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검찰 인사가 그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한 뒤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당연합니다. 돈벌이 차이가 훨씬 납니다. 특수부장을 했냐 안 했냐, 네. 검사장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다 천지 차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절차는 밟아놔야 된다. 네. 그래야 자기가 안 다치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 절차도 안 밟고 그냥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눈치를 수사한 다음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뭐 발담궜던 사람들은 정말 통렬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성공한 거잖아요. 왜냐면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네. 권력에 충성하다가 지금 촛불 집회 이후로 싹 바꿔서 이제 특검이 구성되고 이제 이 권력 잡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 입성을 한 거잖아요. 박형철 비서관, 뭐 이인걸 비서관 포함해서. 그래서 검찰 출신들입니다. 네. 청와대 사람들 회고록을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와서 자기 밑에 진용을 짜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형철은 그때부터 핸드폰을 3개 들고 다녔다고 해요. 아하. 퇴근하면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 감찰무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다 박형철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예. 청와대 사람들은 박형철이 너무 입안에 혀같이 구니까 귀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태세 전환을 해서 이 기존 정권의 뭐 가장 더러운 짓을 하다가 정의의 사도로 변신을 해서 이 새로운 정부에도 지분을 톡톡히 찾아가는 게 검사들이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검사 기회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을 것이다. 두 분이 이제 말씀 주셨는데 자, 검찰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강혜경 씨 관련해서 곧 내사 종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결했죠. 했습니까? 이미 선거법이 6개월이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10일로 끝난 거죠. 공소시효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종결했고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비 반띵한 거고 그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창원지검이 이게 이제 경남 선관위가 그 회계 책임자하고 뭐 강모 씨, 명태균 씨도 6명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 의뢰한 거잖아요. 예. 고발한 거는 수사 중이고 수사 의뢰한 거는 이제 종결 처분한 거죠. 사실은 공직선거법으로는 아직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검찰은 좀 소극적인 처분을 한 것 같고 사실 이것도 뭐 압수수색도 뒤늦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정치자금법 수사를 어떻게 하냐 요게 걸린 문제 지켜봐야 같고 될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용산 대통령실을 대놓고 협박하는데 네. 사실 급박하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 내가 들면 한 달 만들어서 뭐 하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된다 하야 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대통령실이 아직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할 따름인 거죠. 저도 궁금한 게 대통령실 반응도 뭐 한 번 반응에 2번 봤다는데 그것도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고 공식 반응에 그렇게 나왔다면 검찰이 눈치를 볼 것 같긴 합니다. 괜히 했다가 뭐 또 대통령실에서 난리 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세모인 상황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내가 입을 털면은 이 정권은 한 달 만에 날아간다. 탄핵으로 날아가고 예. 하야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실탄인지 아니면 공포탄인지 알 수 네. 없지만 실탄인지 예, 공포탄인지. 이런 공직선거법 뭐 내사 종결을 했는데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문제겠죠 결국은.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부, 법무부 출신 인사 19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회사죠. 히림, 이것도 지금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히림 건축사무소, 도이치모터스 재취업이 됐는데 이 부분 혹시 뭐 좀 아시는 부분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국방부만 14명입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하기 위해서 네. 예, 뭐 그 전 근무처에 대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줬을 때 네. 보훈으로 또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일단은 뭐 군인들이 꽤 많이 하고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요 부분도 국감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을까. 아니면 김대남 씨나 뭐 명태균 씨 같이 뭐 약점을 쥐고 그렇죠. 있어도 보내줄 수도 그런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저도 그런 거 좀 갖고 있고 싶어요. 네. 그럼 연봉 3억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감사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저희 이제 서초에 보면서 다뤘던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 뭐 김만배 신앙님 예. 그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기자들을 상대로 예. 검찰의 목적이 총선 전에 언론 겁주기였다라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 이것도 상당히 좀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선거 개입 아닙니까 이거? 선거의 여지가 크죠. 아, 그래도 이거 사실은 어떡합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압수수색 막 할 때 네. 그때도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게 선거 앞두고 조금 급박하는 거 그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봤어요. 사실은 네. 언론의 대선 개입이라고 외치면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자 압수수색 나섰다는 거는 그러면 자기들은 이거는 대선 개입이라고 개입인데 주장하면서 오히려 총선에 개입하는 경우가 그건 되잖아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김대남 전 대통령 선임 행정관이 뭐 소리소리 그 이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이명수 기자가 이 프레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계속 그러는 거 물으니까 총선까지는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하. 총선 때까지 입 좀 다물게 하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저 뉴스타파의 김용진 뭐 저 봉지욱 기자 네. 한상기 3명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이건대가 기소됐습니다. 네, 기소돼 있고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이진동 대표는 지금 이제 불기소했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아니 조영이가 부산저축은행 돈 해주고 10억 받아먹은 게 사실로 드러나 사실인데 네, 사실이고 다음에 처벌 받아요. 유죄 확정까지 된 사안인데 네. 그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자 압수수색하면은 언론 보도하지 말라는 커피 얘기잖아요. 먹고 안 먹고가 뭐 중요합니까? 커피 누가 타줬냐가 중요하겠어. 근데 아니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대검 연구관이 예. 아니 피의자 하나 불러서 커피 타줘요. 예, 안 타주죠. 그 주임 검사가 지시하니까 예. 주임 검사가 뭐라고 잘해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줬겠죠. 좋겠지. 그러니까 그거 보도했다고 본인이 고발도 안 한 사건이잖아요. 예. 명예훼손 사건인데. 검찰이 난리를 치면서 압수수색을 그리고 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뭐에 있느냐? 결국은 총선 앞두고 언론들 다 잡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대선 언론이 개입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총선 개입하는 압수수색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 기소다 보니까 네. 재판장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판판이 혼나고 있는데 첫 번째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는 걸 그게 증명해봐라. 중요하죠 지금. 예. 법 하고 바뀌었는데. 대검 예규를 뭐 내밀었다고 해요. 근데 네. 대검 예규는 아시다시피 네. 검찰청 자기들 내부의 거예요, 규칙이죠. 자기들 거, 예. 법률이 상이죠.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으니 이거 검토해봐라. 라고 재판장이 기일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소기의 경일기라는 아니 근데 거죠. 이걸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은 야 이것도 또 왜 됐는 건지. 김만배 궁금해요. 신앙님 또 지금 구속됐죠. 구속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책값으로 받았다는 예. 돈이 이제 문제가 된 거긴 한데요. 근데 그것도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혼맥이라는 게 한 번 보도되고 나가버리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뭐 권당 5천만 원이니까 너무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게 김만배 씨가 그걸 사들일 때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걸 사서 다른 뭐 언론사를 차리든지 뭘 그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근데 있는데 또 제가 하는 얘기는 네, 그 네. 공갈이 있습니다. 그 공갈이 뭐냐면은 그 김만배 씨 말고 다른 제3자에게 이 책을 팝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할 테니까 싼 값으로 해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유통될 것도 아니고 거기 갈 거니까라고 해서 싼 값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제 신앙님 씨가 싼 값으로 줬는데, 근데 약간 속상하더래요. 아이씨, 이 귀중한 걸 너무 헐값에 팔았나? 그랬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돈을 추가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기뻤던 거죠. 내 마음 어떻게 알고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게 얘기했던 게 귀에 들어갔나? 근데 그게 협박 공갈. 공갈로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낸 거죠. 검찰을 다녀온 다음에 그 돈을 그렇죠. 넣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른 죄로 목을 졸린 다음에 넣어줬다. 이게 그 변호사들의 그 떠드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건 뭐 그것도 공갈이 승립할지도 잘 의문이에요, 모르겠고, 사실.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기소해서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는 괴롭히고 얘기를 언론에 나오는 게 목적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을 끌고 가고 하는 예. 게 그런 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충분한 비판 의심이 듭니다. 예, 의심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부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설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